네, 오늘 장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 잘 정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 또 내일을 위한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네. 단촐하게 둘이서 예. 시장을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걸 팔까 말까 더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세 가지 OX 종목부터 보시죠.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또 애플카 공동협의체 구성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는데 네. 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뭐 그 외에도 애플과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거든요. 네. 확인해 볼게요. 제 의견과 기동현 대표님의 의견 다 보겠습니다. 주시죠. 반등이 이어질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협의체가 좀 구성이 되면서 이제 네. 어느 정도 실적적으로도 가시화되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LG 그룹들 오늘 그룹주들 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줬었는데 협의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면 LG 전자도 있고 네. LG 이노텍도 이노텍도 있고 LG 엔솔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LG 전자 보면 올해 내내 이제 경기 침체 이슈에 조금 주가가 많이 놀렸고 실제로도 실적을 보시면 그동안의 효자 사업 부문이었던 뭐 TV라든지 가전제품들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이미 해당 부분은 적자로 돌아선 상태였고요. 반면에 보시면 이제 2분기, 올해 2분기에 26분기만을 버티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VS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전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올해 합쳐서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손바뀜이 완전히 사업 부문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가전 쪽보다는 앞으로 전장 사업, VS 사업 쪽에서 충분히 이제 안전하게 조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LG전자가 지금 VS 사업에서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 모터라든지 인버터입니다. 당연히 전기차 안에 이제 엔진을 구성하는 모터를 구성하는 이제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LG전자가 그간 오랫동안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카에서 조금 협업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포테인먼트 쪽에서도 강세입니다. 주행 정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제 차량 앞부분에 보시면 오디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쪽에서도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무선 통신 분야인 텔레매틱스 부품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해당 텔레매틱스 부분에서는 글로벌 시장 세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플카 이야기는 사실 나오면 호재지만 안 나올 때는 또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네. 그냥 이거에 대한 그 잔파동보다는 네. 원체 네. 가전으로 힘들었던 LG전자의 주가를 이제 네. 믿을 건 또 전장이잖아요. 맞아요. 내년에 또 전장과 관련해서 실적이 더 나올 테니까 저는 그냥 애플카 이슈를 제외하고 봐도 전장 사업부의 성장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가격대 부담도 안 되고 뭐 내년에 가전으로 힘든 거를 좀 이 부분이 상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라는 마음에 오를 드렸거든요. 네. 저도 많이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계속 지지부진했던 이제 가전 사업부들을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전기차 많이 이제 시장으로 이제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나온 기사를 보시면 뭐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을 70%에서 약 40%까지밖에 점유율을 못할 것이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향후 네. 전장 쪽으로 가는 건 많은데 우리의 눈높이가 어디며 네. 그걸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성사를 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두 번째 OX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셈 임플란트예요. 강성구 펀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네. 등판에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는지 기동현 대표님의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냥 강성부 펀드에만 집중했어요. 이게 근데 사실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제가 막 알아보니까 3개월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계속 뭔가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거는 네. 요거 좀 잡음을 좀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 불나방은 또 여기서 발을 뺍니다. 네, 그럼 강성부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로 이제 지분을 사서 들어오게 되면 네.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겠다, 잡음들이 좀 시끌시끌하겠다. 아니 저는 그렇게 뭔가 이 보시나요? 뉴스로 네.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김정현 개미는 네.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이유로 오를 주셨는지요? 상당히 이 고도화된 이제 생각을 한 번씩 더 한 단계 더 생각을 앞서서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항상 엇박이 나나 봐요. 네. 지금 개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죠. 기존의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상 오너 리스크를 이제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들이 이번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이 조금 경영면에서 정상화를 찾지 않을까? 그리고 주주의 조금 환원적인, 주주의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해당 부분들을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제 임플란트 시장 규모 자체를 보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글로벌 단에서 이제 그 노후 연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명 자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 쪽도 그렇고 한국 쪽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쪽에 대해서는 국내 임플란트주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조금 우려도 있었어요. 중국 정부 단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치과 의료기기들을 모두 좀 사재기를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평균 판매 단가가 한 30에서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임플란트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우려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견조했어요. 그 이유를 직접 좀 찾아보자고 하면 경쟁사들을 보면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들, 뭐 스트라우만이라든지 다나워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임플란트 기업들은 상당히 어떤 프리미엄급의 임플란트를 제품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상 이 밸류 세그멘트 단에 있습니다. 중저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가격 하락률이 가격 하락폭 자체가 적은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Q단에서는 크게 상승이 있었고 P의 어떤 감소가 오히려 상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실적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국에도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이오센 제품입니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임플란트를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제품명이 하이오센이고요. 내년 9월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산 해운대 쪽에다가도 공장을 추가적으로 열고 있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증설이 되면 영업이익 자체도 당연히 끌어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주의 펀드가 이번에 지분을 약 한 5% 정도 매입을 했었나요? 해서 3대 주주로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영단에서는 조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OX 나뉘어졌는데 네. 또 저는 기동현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오셈 임플란트의 네.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좀 개인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저도 좀 가격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현재 가격에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장 초반에 조금의 약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낙폭을 줄였는데 요거는 정말 제 마음입니다. 사도 네. 될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NM을 타지 못한 걸 너무너무 아쉬워했거든요. 열어볼게요. 선택은요. 5입니다. 네. 심지어 지금도 보면은 보합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살 기회를 잘 안 주네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가격대는 별로 부담 안 되세요? 네. 왜냐면 저는 네. 예전에 네. 10만 원을 지지받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너무 제 그랬죠. 인상이 강해서 네. 당시는 막 12만 원 가면 저거 왜 이렇게 올랐나 했거든요. 근데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8만 원대는 네. 뭐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마감에 산다 그 추천 종목으로 제가 11월 10일 날에 제가 추천을 한번 했었어요. 오, 11월 10일 제 생일 스튜디오 드래곤을. 예, 맞아요. 오. 근데 참 저도 운이 좋게도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상승을 해줬었고 네. 당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게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터치를 했고 네. 지금도 8만 8천 원 선에서 이제 조금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모습이에요. 매물대가 좀 크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소화하고 있고 해당 부분이 좀 소화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일단 뭐 차트 흐름은 정배열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내년도까지도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거기에 대비해서 컨텐츠주들은 비교적 경기에 좀 민감하지 않고 뭐 시클리컬 섹터 대비해서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되게 되면 다들 인원 감축하고 재고 없애느라 문제인데 사실 컨텐츠주들은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없는 거고요. 인건비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다른 산업 대비 적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조금 길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OTT 전성기였어요. 해서 OTT가 경쟁이 조금 심화가 되면서 제작사들이 상당히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고 글로벌 시장 협상력 자체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컨텐츠 대장이라고 보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내년도에도 다작을 배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텐트폴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넷플릭스라든지 OTT 이 탑10 순위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그 역주행이라고 하죠. 과거에 흥행했던 드라마들이라든지 시즌물들이 다시 한번 조금 역주행을 해주는 시즌2가 나왔을 때 시즌1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내년에 이제 스위트홈2도 개봉을 하게 되고 텐트폴 여러 작품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컨텐츠주들, 웹툰 관련주들, 웹소설 관련주들 시세 분출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좀 견조하긴 하지만 다만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방송사에서 이제 수입하기로 한 어떤 의견들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때문에 조정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때는 오히려 그때가 진짜 매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오 네. 주셨습니다. 그럼 직접 고른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기동훈 대표님이 내일을 위해서 혹은 다음 주를 위해서 사는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부터 보시죠. 전체 공개, 전체 공개? 뭔가 기존에는 이렇게 소수만 보던 거를 전체 공개한다는 내용인가? 네, 기존에 원래 비공개였어요. 이제 전체 공개로 바뀌었더라고요. 뭐죠? 감이 안 오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LG 이노텍. 네. 어떤 게 전체 공개됐어요? CES 2023 열리는데 네. 기존에는 LG 이노텍이 CES에 참가할 때 이제 비공개로 진행을 했어요. 아. 고객사들한테만 이제 부스를 공개를 했다가 네. 이제는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LG 이노텍의 기술력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더 절박해져서 그런 거 아니고 좋은 거 호재 맞아요? LG 이노텍을 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LG 이노텍도 이제 좀 급해진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워낙 이제 애플 쪽에 이제 점유율 애플 고객사만 너무 편중돼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전체 공개하게 되면 기존 고객사 외에도 신규 그렇네요. 고객사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거고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CES 2023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ES 2023 열리게 되면서 메타버스, 뭐 XR, VR 그리고 모빌리티 쪽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저는 XR이라든지 VR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개화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CES 2023 열리게 되면 LG 이노텍이 기존에 판매해왔던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차량 실내용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뭐 반도체 기판 쪽도 새로 조금 공개를 하게 됩니다.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죠. FCBGA인데 뭐 경쟁사로 삼성전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LG 이노텍도 내년부터 이제 구미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고 충분히 조금 영업력을 통해서 고객사를 확장을 하게 되면 워낙 고부가 가치의 어떤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조금 서버용단에서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워낙 사업이 잘 됐었나 봐요. 해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계속 임대를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공장을 셧다운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공장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해당 공장의 어떤 일부를 조금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든지 3D 센싱 모드를 제품을 생산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이 공장 증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임대를 통해 가지고 캐파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XR, VR 시장 뭐 우리는 아직은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있지만 이미 연간 한 3천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핸드폰의 어떤 초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조금 시장이 성장을 해서 25년도에는 1억 500만 대까지도 시장이 상당히 크게 개화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내년이면 애플이 XR VR 기기 출시한다고 나오면서 LG 이노텍, 애플카랑 같이 엮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등락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애플 외에도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XR VR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수적인 것들, 확장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3D 센싱 모듈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기기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을 LG 이노텍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기 시장이 열리게 되면 LG 이노텍이 판매하고 있는 3D 센싱 모듈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내년도부터 출시를 해주고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게 되면 좀 본격적으로 판매량도 조금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폭스콘 공장이 이제 전면 이제 공장을 좀 가동을 중단하려나 봐요. 아이폰은 이제 애플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LG 이노텍은 이제 베트남 쪽이라든지 어떤 신흥국 쪽으로 공장이 빨리 나오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애플에 대한 점유율도 LG 이노텍이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애플카에 대한 어떤 협업들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좀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매수하기 상당히 유리한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차트 보시면 가격대가 상당히 유리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구간에서 주가가 조금 횡보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29만 원 아래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횡보했었던 35만 원으로 조금 짧게 잡고 손절가로는 26만 2천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전체 공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5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26만 2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외에 오늘 또 수급도 체크해 볼게요. 외국인 규간, 먼저 외국인부터 볼까요? 네, 외국인 대한전선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계속 글로벌 단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랄까요? 뭔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변압기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LS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등이 수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해저 케이블 수요가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들이 이제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대한전선 쪽에는 공매도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 그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예 사업, 영화, 드라마, 또 OST 등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싸 보이는 어떤 착시 현상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급등락이 조금 있었고요. 매도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도 보시면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따라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재는 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2나노미터 D램 시대를 삼성전자가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지수 자체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내년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들이 계속 중론이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TYM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1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TYM, 트랙터, 콤바인 등의 어떤 주력 제품들이 있죠. 북미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합의 파머도 늘어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TYM이 판매하고 있는 중저가형의 트랙터, 콤바인 등이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 3분기도 견조했습니다. 40% 증가를 해줬고요. 영업이익도 190% 성장을 해주면서 견조한 성장세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의 수급도 보도록 할게요.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네, 지금 기관이 페노션 외에도 지금 물동량 자체 BDI 지수가 계속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도 그렇고 HMM에서도 수급이 계속 긍정적입니다. 중국 쪽에서 봉쇄 해제가 조금 기대가 되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해운 관련주의 매수세로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 현재 7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입니다. 내년도에 14조 원 규모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매수세로 조금 이어주고 있는데 조금 고민을 해보자면 한전체 발행 한도가 지금 국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원래 2배까지가 한도였는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6배까지는 한전체 발행 한도를 늘려달라는 거였는데 해당 부분들이 부결이 되면서 이걸 악재로 본다라기보다 그럼 내년도에 불가피한 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총 4번의 그 전기 요금 인상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조금 기관은 매수세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은 최근에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이 되겠다라는 것들에 시세 분출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주은행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전환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낙폭이 조금 커지는 부분들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용 케이트 전차의 엔진 공급을 현대 로템과 이뤄냈습니다. 약 1,800억 규모고요. 매도세를 보시면 사실 연속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세 자체는 매수 잔고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3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27%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승 탄력을 갑작스레 키우면서 1%대 오름세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반도체주,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상승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